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니미츠 항모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직접 승선해서 북한의 핵공격 시도는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김정은은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전격 공개하면서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됐습니다. 직전임자인 박범계 전 장관의 6분의 1, 그 전임인 추미애 전 장관의 절반 이하로 드러났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요즘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정부와 학교 학생들이 힘을 합쳐 아침 결식률을 낮추는 1,000원의 행복,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니미츠 항모. 이 니미츠란 이름은 1, 2차 세계대전 때 전설적인 미국의 전쟁 영웅인 체스터 니미츠 해군 원수의 이름을 딴 항모인데요. 이번 입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왔다 간 지 6개월 만이죠? 그렇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호가 작년 9월경에 왔으니까 약 반년 만에 니미츠호가 이제 다시 부산에 입항한다는 것인데, 이 핵항모라고 하는 것은 핵을 원료로 해서 그 추진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행 능력이 뛰어나고 연료 주입을 외부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오랜 기간 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항모 이 자체도 물론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와 함께 떠다니는 군사기지를 이루는 것이 네. 뭐 이제 이지스 기능을 갖춘 순양함이나 아니면 구축함 같은 것이 이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네.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동맹을 이룬 지 이제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 전쟁 끝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그야말로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 되었었는데요. 그 70주년을 맞아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 즉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의 실행력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입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니미츠 항모는 항모만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잠시 하셨지만 제11 항모 강습단이라는 것과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막강 그 자체라는 전투력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전력 자산이고요. 웬만한 그 중소국가의 전체 전력보다도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 항공모함은 왜냐하면 항공모함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편대입니다. 편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강습 전단이죠. 강습 전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중에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항공기만 9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조기 경보기라고 할 수 있는 E2C 호카이가 여기 이제 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투기가 한 90여 대가 있는데 저 90여 대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갑판 아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켜켜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네네. 저거 짧은 거리에서 항공기가 바로 이륙할 수 있도록 고무줄 발사법입니다. 제동을 한 다음에 팡 하고 이제 나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항공모함은 해군 부대 플러스 공군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해군은 엄청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북한을 정말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것이 이 니미츠함의 이름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제11 강습 전단이 어제 제주 남방에서 이제 합동훈련을 하고 일단 부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 니미츠호에 직접 승선해서 합동훈련을 지휘하면서 한 말 아주 강력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제주 현장에서 이 니미츠호에 탑승했는데 김승겸 합참의장,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이냐, 육군 참모총장 있고 해군 참모총장 있고 공군 참모총장, 모든 이 전쟁 발생 시에 진두지휘하는 건 합참의장입니다. 치프 오브 스텝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성겸 합참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다. 이 이야기를 니미츠호에서 한 거죠. 네. 만약에 도발 한번 해봐, 니미츠호가 끝장을 내줄게. 사실 이거는 북한에 대한 엄청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의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력한 맞불을 놨습니다. 멘트가 좀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까지 공개된 바가 없는 전술 핵탄두,
이것도 이제 공개를 하면서 화산 30일이다. 이런 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붙는 것은 일종의 그 일련 번호를 붙였다는 차원에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탄두다. 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핵 무력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서 전술핵 운용 부대를 배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굉장히 다각화를 했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게. 그렇죠. 네.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라는 지시도 나왔을 뿐더러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저수지에서도 쏘고 뭐 골프장에 뭐 옆에서도. 인공 연못에서도 쏘고 절벽에서도 쏘고 공중 폭파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것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과시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공개됐다고 하는 그 화산 30일 같은 전술핵탄두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도발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방사포 있거든요. 방사포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 시리즈가 있는데 그렇죠. KN. 여기서 이제 탑재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주 공격 대상이 되면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미국 상원에서도 이거 전술핵 재배치를 한반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최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핵 배치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에 비해서 네. 조금 그 여러 가지 방향면에서 방향이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 위험임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니미츠의 입항 그리고 쌍용 훈련이 지금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큰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 푼도 낭비는 하지 않지만 필요한 지출은 해야 하고 기본 원칙은 건전재정이다. 참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도 세금을 걷었는데 어디다 쓰느냐, 낭비되는 거 아니냐, 방만 재정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돈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이 무엇보다도 올해 경제가 그렇게 썩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건전재정, 국가 부채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그것을 또 대비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국방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왔던 취약정, 약자 복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100조 원의 그 국가 보조금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 네네. 그런 다음에 그 비용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약자 복지, 청년 일자리 또 국방 치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갑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10월, 11월, 12월까지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네, 연말을 앞둔 시기라서 회식도 많았을 법한데 석 달에 약 508만 원 정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짜다. 네. 매우 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판공비 뭐 때로는 업무 추진비로 불리우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공무원들이 뭐 어떤 행사에 갔다거나 함께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 4분기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라는 얘기인데 석 달 동안 508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다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업추비에 해당하는 내역으로만 또 지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출을 아마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이제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네. 국가 예산 짜게 써라 하는 것을 늘 기조로 삼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그 전임 장관들과도 비교가 되고 금액이 작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드네요. 자, 이제 매스로 하나하나 좀 점여 보겠습니다. 네. 사용 내역의 대부분이 본인 회식비가 아닙니다. 법무부 직원복지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 명, 두 명 사용한 게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 명 이 간담 회비 등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것인데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 방호원 방한용품 전달에 204만 원 지출했죠. 또 국회 출석 정책 현장 방문 등 직원들과의 식사가 190만 원입니다. 자, 재미있는 게 수능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격려 선물을 100만 원 넘게 또 썼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자녀 수능 시험 응시생들에게 이 65명에게 이 카드를 지출한 거예요. 65명의 직원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한두 명 만나가지고 지출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식사 관련해서는 지출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아예 나왔어요. 지금 나왔는데 실제 한 분기 동안 사용을 했는데 15건밖에 안 돼요. 네네. 이건 웬만한 중소기업의 임원들도 수백 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5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하는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은요. 예. 연준 의장 시절에 점심 식사를 해도 그 법인카드 다 기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햄버거 값까지 기록돼 있다는 그런 화제가 나왔었죠. 자, 특히 화제가 된 건요. 직전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2021년 4분기 그러니까 재작년 똑같은 시기에 쓴 업무 추진비의 6분의 1 수준이었고 또 그 전해 2020년 4분기 때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었는데 자, 비교가 됐어요. 비교가 무척 되고 있죠. 네.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분기별로 장관들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 나온 통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그 사용 내역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분들이 물론 뭐 맞는 그 여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들을 하시고 또 많이 방문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똑같은 시기 4분기예요. 3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 퇴임 이후에 뭐 업적집이라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업적을 공개하는 굉장히 두꺼운 그 책들을 발간해서 그 예산만 해도 뭐 몇 천만 원에 이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화제가 되곤 했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도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월급 받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마인드가 좀 몸에 배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실 공무원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다면 네네. 본래 공무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의 대종은 사실 회식비라는 게 이 일반적인 그런 인식인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회식 자체를 즐기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저거 말을 할
자, 업무 회식 이외에는 외부인과 식사 그리고 술자리를 아예 안 간다는 게 이제 본인 얘기예요. 이거 가능한지 좀. 원래 지난번에 그 김의겸 의원의 청담도 술자리 그 사건에서 국회에서 지금 발언하는 거를 이제 보셨는데 원래 술을 좀 못 드시는 그런 네, 본인이, 체질이신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무슨 사건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한동훈 검사를 불러와라 해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네. 그 총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늘 회식을 세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안 갑니다 이러고 이제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또 그 얘기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적 마인드 아까랑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기도 하지만 본인이 술을 못 먹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즐겨 하지 않기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하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사회가 검찰 내부의 그 질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도 본인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 가는 이제 그런 단호한 성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네. 자, 이렇게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즐기는 것. 제로 콜라. 이거 다이어트 콜라로 유명해서 그렇죠. 많이들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 제품이긴 합니다만 바나나 우유. 이거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회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지금 업무 추진비 공개된 걸 보면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간담회의 카드 사용권이 제로예요. 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회식이죠, 일종의. 그렇게 되면 지출될 텐데 그게 아니라 술을 안 마시죠, 일단은. 저 왼손에 한동훈 쥐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제로 콜라. 에로콜라 예,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라면은 주목이 안 될 텐데 우리도 관심이 없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제로 콜라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자기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이제 뭐 단적으로 연결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콜라가 아니라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이 제로 콜라를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나나 우유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콜라도 보고 계시지만 그냥 콜라가 아니라 제로 콜라. 또 우유는 뭐냐면 이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우유가 바나나 우유인데 이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바나나 우유 마시면 바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목을 끌면서 심지어는 이 유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살짝이긴 하지만 그 바나나 우유 든 모습이 포착되면서 빙그레의 주가가 그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요. 빙그레 회사는 빙그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런 것보다도 술을 안 마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뚜렷하게 한 장관은 보여주고 있다.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겠죠. 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에 직속 상관인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제안도 단호히 거절했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술을 즐겨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들은. 예. 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말까지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굉장히 상명하복의 마치 군인 조직과 같은 것이 이제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예요. 오늘 회식 세게 하자. 네. 그냥 하자도 아니에요. 세게 하자. 뭐 소폭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그럴 경우에도 눈치 안 보고 저는 빠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술을 못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술을 드시는 분 군중과 함께 네. 그 회식 자리를 지켜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아니죠. 네. 예상은 가능합니다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을 이렇게 나는 주장을 하겠다. 또 그리고 저렇게 한두 번씩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안 가지라는 또 그런 생각이 일반화가 되거든요. 동훈이는 뭐 저 윤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인데 네. 그거에도 빠진다고 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회식 자리에서 빠질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았었나 네. 그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한 장관은 알려진 대로 서울 압구정의 H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고교 동창들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도 한동훈 장관이 오면은 술집이 아니라 그 이태원 술집으로 유명하잖아요. 와플집에서 딸기 빙수, 스트로베리 빙수와 와플을 먹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두 명의 이제 목격담인데 무려 한동훈 장관의 35년직입니다. 아예 술을 안 마시는데 어쩔 수 없을 때도 맥주 한 잔 수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한동훈 장관의 초중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겠죠. 술을 안 마시니까 모일 때 주로 이제 아까 이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그랬는데 이태원 재즈 라이브 카페를 더 갔다. 유명해진 집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명칭은 말씀 안 드립니다. 네네. 근데 와플집에서 딸기 빙수와 와플을 먹었다. 네. 이게 빙수도요. 팥빙수가 있고 딸기 빙수가 있거든요. 아까 바나나에서 이번에는 이제 딸기로 넘어온 거죠. 좀 달달한 거 좋아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장관에게 지급되는 항공기의 1등석,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죠. 그 대신에 비즈니스석으로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도 유명해요. 본인이 1등석을 타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제 선언을 한 바도 있고 실제로 1등석과 비즈니스석이 물론 뭐 거리 노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몇백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그 유럽 출장을 2차례 갔다 왔는데 네. 그때도 이제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이제 일성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런 의전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차 타고 내릴 때 문 열어주지 말아라. 네네. 그리고 님자 붙이지 말아라. 네, 장관님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처음에 님자 붙이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이렇게 불러야 되나 싶은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위직에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그랬겠죠. 네,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장차관급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누리려고 하거나 의전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비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원칙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뭐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서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을 좀 이제 확산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한 장관이 이 유럽 출장을 나가면서 들고 있던 빨간색 그 책, 빨간 표지의 책이 화제였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것도 제목 확대해 보니까 영어 원서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당한 화제가 됐고 또 저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책이 뭐냐? 우리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 트로이를 아실 겁니다. 트로이, 예. 그 트로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이 전통적인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 이 트로이 목마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300의 주인공인 뭐 레오니다스 왕도 저 스파르타 왕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투키티데스의 역저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네. 트로이 목마의 그 전략적인 기술과 함께 또 속지 말아야 되겠다. 바로 단결과 단합. 이 스파르타가 정말 그 강인한 정신력이거든요. 그런 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 책을 가져간 것 자체가 그것도 영어 원서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한동훈 장관의 소신은 요즘 각종 폭력과의 전쟁, 뭐 건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약과의 전쟁에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2023년 대한민국의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이런 부분을 결합하게 되면 훨씬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조폭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또 한 장관이 나왔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 특히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유효 결정을 놓고 벌어진 설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법률상 유효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원상복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시행령 발효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사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문제, 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왜 경제, 마약, 보이스피싱, 위증, 무고
등의 범죄 수사를 검찰이 못하도록 해야 하느냐. 네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경제 부패 이 두 분야에 있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등이라는 표현이 나옴으로써 네.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그 하부에 있는 범죄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가 될 수 있었죠. 네, 확대가 될 수 있었고 사실상 이것이 민생과 연관되는 범죄들 방금 강조되었다시피 뭐 깡패라든가 마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네. 것을 강력하게 민주당 의원들과 좀 대치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도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요즘 고물가 행진 속에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 아침밥 못 먹는 대학생들이 50%가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뭄 속의 단비 같은 1,000원의 행복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직접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 1,000원의 부식을 이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 우리 국민 전체 평균보다 훨씬 웃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박상규 앵커께서도 이 아침 식사 든든하게 먹는 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저도 오늘 아침을 못 먹고 나왔네. 네.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무려 31.7%다. 거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근데 사실은 더 될 거예요. 더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한창 먹어야 될 20대. 근데 2021년 조사를 보면 아침 결식률이 20대입니다. 아침 결식률이 53%. 무려 53%. 저게 이제 재작년 통계니까 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요즘 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뇌의 발달이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만큼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아침 식사를 못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이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저녁은 거린처럼 먹어라. 제가 전에 국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수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1,000원짜리 한 장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원짜리 아침 식사가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있다고요? 그렇죠. 요즘에 사실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집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네. 사실상 그 농식품부가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그 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는 습관을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국민 네. 건강권 차원에서도 또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이제 좀 쌀 소비를 좀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고려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참여 대학이 41개 대학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엔 너무 고물가 시대잖아요. 사실 삼계탕, 냉면 같은 것들은 무슨 2만 원에 육박하는 예, 설렁탕도 특은 2만 원 합니다.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챙기면서 아침밥도 먹어야 되지만 실제 그 학식이라고 하죠. 학생 네네. 식당에서 밥을 1,000원에 먹으면서 식습관도 들이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농식품부가 학교랑 함께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학생들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데 이게 1,000원짜리 밥은 사실 아닙니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손을 모아서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은 농식품부에서
1,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1,000원 내고. 그러면 2,000원이야? 예. 아닙니다. 아니죠. 학교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3,000원, 4,000원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이 학교에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김민정 평론가에서도 학식 이야기했었는데 저만큼 또 학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살이 다 학식살이에요. 근데 네네. 학식을 먹을 때 워낙 식당 아주머니들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면 더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뭐 엄청 먹었죠. 한 2-3배를 퍼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위치에 왔다라는 거는 정말 이 학교에서의 이 학생 식당의 밥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들게 되는 의심이 뭐 의심까지는 아닙니다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처럼 메뉴들이 1,000원짜리 뭐 행복이라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주부이자 뭐 우리 김평론가께서 한번 보셨을 때 네. 어떻던가요? 아유, 근데 뭐 1,000원이라고 그래서 1,000원짜리를 준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실하게 나옵니다. 네. 3,500원에서 약 5,000원 정도 예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식판 지금 자, 보고 지금 계십니다만. 이제 얘가 나오고 있어요. 네, 밥이랑- 일식 한 5,000, 4,000? 네. 네, 보통 그 정도 되는데 밥이랑 국, 뭐 세네 가지 반찬, 저 고기도 있고요. 그렇죠. 계절 과일 같은 것도 한쪽 이렇게 이제 곁들여서 예. 야쿠르트도 하나 주는 것 같은데. 영양과 균형을 고려해서 네. 아주 그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말은 1,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그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가격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5,000원까지도 해당하는 이런 다양한 메뉴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역국도 나옵니다. 네. 자, 실제 이 1,000원의 행복을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평가가 어땠습니까? 엄청납니다. 거의 뭐 압도적으로 전부 다 무려 좋아한다. 이 1,000원의 아침밥, 1,000원은 물론 아니죠. 앞서 3,5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의 가치인데 90%가 원한다. 1,000원의 아침밥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식단 구성은 어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풍부했다. 이 의견이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우 그렇다고 그런 편이다가 합쳐서 거의 뭐 예. 77, 8%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침에 보통 이게 어떤 사람들은 요구르트를 2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무려 90.5%. 예, 거의 이게- 다 그냥 계속 해달라. 예,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있는데 30분 만에 최근에 알려진 사례로는 30분 만에 100인분이 완판됐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무한정 공급되는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식사 선착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심 때나 저녁 때보다 아침에 네. 그러니까 빨리 아침에 식당을 가서 이걸 반드시 사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일찍 예. 또 뭐 학교에 새벽같이 가서 이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니까 공부도 빨리 하고 좋다는 그런 너무 좋죠. 네, 그런 꼭 먹어야 생각도 됩니다.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뭐냐? 농식품부의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침밥 지원으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은 확 낮추고 쌀 소비도 늘리는 정책이 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지속적인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2022년 수요조사 결과 학생들의 87.1%가 1,000원 아침밥 사업을 계기로 꾸준히 아침을 먹어야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쌀 소비도 늘리고 학생들의 얄팍한 지갑 사정도 살피고 실제 반응 앞서도 봤습니다만 설문조사 말고 실제 반응도 좋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실제 현장에서 아니면 불만의 목소리가 게시판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서도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뭐 가루쌀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 1,000원의 아침밥 이제 50만 명 올해 예상하고 있는데 더 늘리겠다. 네. 약 20만 명 가까이 돼 18만 명 더 늘리겠다. 이거 중요한데 저는 100만 명까지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거의 대부분 또 다 제공을 한다면 이 아침밥이 이 든든하게 먹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의 또 자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생들 식비 부담이 저 줄 선 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18만 명 더 늘렸다고 하셨는데 식비 부담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바깥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인근 식당에 다 올랐거든요. 만 그런데 원짜리나 하나 있어야죠. 맞습니다. 이게 사업 참여도도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 또 더 많은 대학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정책을 직접 체험한 학생들의 생생한
소감, 후기라고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1,000원의 주식을 이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먹어봤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맛있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대학교에서 겪었던 사업 중에 제일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이지만 맛과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농식품부도 점차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첫 시행 그리고 시범 시행을 한 2017년도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첫 시행 이후에 지금 8년 차를 맞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굉장히 확대된 측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늘어났고요. 참여하고 있는 학교도 늘어났고 지원하는 인원도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개 학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41개 학교로 늘어났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처음에는 한 14만여 명 정도였는데 올 목표는 68만여 명, 무려 4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겠죠. 처음에 2억 4천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의 경우에는 약 7억 2,800만 원, 2배 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리겠다, 2배로 늘리겠다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경희대 1,000원의 아침밥의 현장에 직접 가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한 한 더 많이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그만큼 또 참여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도 경희대학을 방문해서 학식의 현장을 이제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이게 민생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게 민생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베푸는 이런 혜택들이 천군만마 같거든요. 네. 식사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1,000원에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학생들의 이 학업 능력 향상에도 그만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또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해 준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네네.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네. 이 지원 정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당 사무관도 이 1,000원의 행복 아침밥의 수혜자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8년부터 20년도까지 시험 준비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1,000원 아침밥 덕분에 학교 생활 건강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식을 먹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학생에서 지금은 많은 후배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네, 김준엽 사무관, 인물도 훤칠하고 석세스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지금 1,000원의 아침밥을 먹는 그런 학생들도 본인의 롤모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침밥을 든든하게 잘 챙겨 먹어서 그런지 정말 인물도 훤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 수혜를 받다가 네. 이제는 그 주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 참 마음 한구석 굉장히 든든하고 또 흐뭇하기도 한데요. 받던 대학생에서 이제 주는 사무관이 됐다. 이 내용도 참 그 스토리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되면서 앞으로 보다 무럭무럭 좀 자라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까지를 담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학식이 일찍 매진되자 고려대학교에서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빨리 완판되겠죠. 이게 가격도 싼 데다가 한정판이다, 그죠? 맛도 좋은 네. 데다가 게다가 이게 고려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학식으로 파니까 얼마나 학생들 가자 너나 할 것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매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학생들이 거의 이제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그랬더니 졸업생들이 고려대학이죠. 입실렌티 이러면서 나선 겁니다. 본인도 그러면- 고대 종문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나서서 기부금을 낸 거예요. 네네. 자, 무한정 우리 학생들한테 식사 제공하겠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고려대학교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 좋은 내용들은 좀 더 전파가 돼야 돼요. 네. 모든 대학에
졸업생분들도 이건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저라도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의 한 형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돈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아침을 먹인다. 그럼요. 이런 동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재학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던데 원래는 이 충남대가 원조였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격 실시되긴 전인 1년 전 2016년부터 대학에서 정부 지원 없이 이것을 이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제 원조격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우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조격으로 출발도 일찍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1,000원의 아침밥을 재학생은 물론이고 휴학생, 교직원들까지 네. 모두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1,000원의 행복이 이제 대학가뿐만 아니라 공연계, 문화계에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먹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 너무 남의 나라 얘기, 먼 얘기로 들릴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의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1,000원 한 장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오, 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내년도 네. 공연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 연말에 올해 약 22,000여 명이 수준 높은 공연을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일종의 문화로 사회 공헌을 하겠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데 내용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발레, 그러니까 무용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 뭐 암을 앓았던 환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와서 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네네. 하는 이런 혜택까지도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지금 공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입을 만족시키는 1,000원의 학식도 좋습니다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000원의 행복 공연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공연계뿐만 아니라 이런 1,000원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아침 밥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뭐 공연도 있고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양동시장에 1,000원 국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국시.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북 영천시와 경주시 등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1,000원 행복 택시.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든 간에 어느 시간이든 간에 1,000원인 겁니다. 어떤 1,000원 샵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자꾸 연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1,000원으로 해결한다. 예. 전남 하수군 같은 경우에는 100원 버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이 경제적 부담과는 상관없이 네네.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이게 국민 행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뭐 행복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